머리야. 제 머리가 갑자기 왜 아프냐고요? 신경과학 발달 이론을 한번 배워보려고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장별로 한번 나눠보는데 문장 그리고 문단도 나눠놓읍시다. 1문단. 2문단 좀 길어서 중간에 저 로봇은부터 3문단도 나눴어요. 이해되십니까? 1, 2, 3. 그 다음에 4문단을 나눠놨습니다. 1문단은 첫 시작은 신경과학, 2문단은 정신상태, 3문단은 로봇을, 4문단은 기능주의로 나눠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판사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경과학입니다. 여러분 주중 수업 잠도 깰 겸 선생님 왜 위 안 쓰시나요? 안 쓰지 않고 키가 안 닿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여러분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동일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1번 동일론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대? 같이 했대? 따로 했대요? 함께 등장했대. 그쵸? 그래서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얘가 함께 해왔다는 거야. 함께. 자,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상태를 뇌의 상태랑 동일하다고 보았다. 중요 포인트가 있네. 2번 정신상태 뭐랑 같다고 봤다고? 뇌의 상태 맞아요? 뇌의 상태예요? 상황이에요? 상태 맞죠? 그래 무슨 말이냐? 갑자기 갑자기 랄랄랄랄라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뭐야? 정신상태 맛이 갔군. 그럼 뇌의 상태도 뭐겠어? 맛이 갔군. 이걸로 봤대요. 누가? 동일론이요. 누가? 동일론이. 동일론에서 이렇게 본 거지 지금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은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 그래서 얘가 깨진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 크게 하나 둘 셋. 기능주의. 자, 그럼 잘 봐야 돼요. 얘는 지금 나오자마자 깨졌습니다. 동일론이 나오자마자 깨졌어. 자, 1 깨진 다음에 나온 게 기능주의야. 왜 깨졌는지를 방금 읽었는데 그건 다시 읽어볼게. 다양한 논쟁 진행됐어. 그래,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 정신상태가 어떻대? 물리적으로 다양. 이게 무슨 말인지 칠판 잘 보세요. 전에는 정신상태가 1이었다면 뇌의 상태가 1이고요. 정신상태가 2였다면 뇌의 상태도 2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뇌는 왜냐면 쪼개보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잘 봐. 정신상태는 고정이고 얘는 지금 물리적으로 뭐라고? 1, 2, 3, 4, 5, 6, 7 다양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뭐가 됐어? 얘가 깨졌어요. 뭐가 깨졌어? 동일론이.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기능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정신상태 많아져. 하나죠. 하나라고. 하나. 그게 많아져. 전에는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전에는 1이면 몇이야? 크게 1, 2면 3. 그쵸? 근데 지금 정신상태로 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써고 랄랄랄랄랄랄 해도 자, 얘 기능주의로 본다면 1, 2, 3, 4, 5, 6, 7 뇌는 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오늘 친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친구는 이 지문도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는 거지? 다음,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문장 자르고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자,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 시유라고. 우리가부터 읽어줘. 시작.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에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으며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내装置과 전선을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와 정신상태는 똑같지만 거봐 똑같죠? 제 말대로 이해되시? 정신상태는 고정이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질문은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이를 통해 정신상태의 뇌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며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라요. 자,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든 상관이
없다고. 칠판만 잘 보아주세요. 방금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했던 게가 예시입니다. 아, 외계인 예시고 로봇 예시로 했잖아요. 그죠? 기능주의 예시가 두 개가 지금 쓰여 있다는 거죠.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서 상상해서 나온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 고통이구나. 자, 바로 문제 냅니다. 고통이 뭔지 봅시다. 고통은 정신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요거로 본다면 물리적으로 다양한 상태예요? 하나, 둘, 셋. 셋 다 고통이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정신 상태는 고통으로 나오는데 물리적 상태를 파악해 보면 다 다르잖아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다음. 기능주의에서는 정신은 어떤 의미에 들을 때 어떤 출력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가령 것도 누군가를 꼬집으면 입력됐어. 아 라는 소리를 내면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고통이 뭐래요? 꼬집었어요. 그때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세포,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세포, 로봇에게는 뭐래요? 실리콘 칩이 될 수 있다. 아, 두 개로 나눴어. 지금 외계인은 안 나왔는데 다시 봅시다. 1. 인간, 그리고 2번 로봇이 나왔죠? 물리적으로 보는 거야. 봐? 아파. 둘 다 뭘 느꼈어? 고통을 느꼈어요. 고통을 느꼈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봐.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건 뭐래요? 인간에게는 뭐야? 뇌의 못 읽으면 지금 이 지문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뇌신경세포. 두 번째, 로봇은 뭐래요? 다시 써줄게. 이해 못하는 두 명이 있어서 눈만 봐도 압니다. 이해 못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반대로도 해볼게. 이해하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이란 건 뭐겠어요? 정신상태잖아. 맞습니까? 그 얘는 뇌신경세포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 안 보여? 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인다는 걸 물리적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가 분명히 전제 깔았잖아. 이거 헷갈리는 애들 많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신경세포 눈에 안 보여? 보이잖아. 현미경으로 보면. 얘 실리콘칩도 딱 꺼내보면 보여 안 보여? 자, 극단적으로 할게. 일로 와, 윤재. 뇌를 갈랐어. 자, 뇌를 뺐어. 자, 현미경으로 보자고. 자, 전장면 빨리 봐봐. 우리 모두 보는 진영. 뭐가 보여? 고통이 보여요? 아니면 신경세포가 보여요? 이해되셨죠? 아, 고통이라는 똑같은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물리적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지? 오케이. 당연히 얘도 뭐에서 있겠지. 그치? 뭔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자, 갑니다.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잘라 1 써놓으시고요. 아,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평가가 1이야.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2. 기능주의의 의가 원2로 나왔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뭐야? 철학 심신 문제 해결책. 철학 심신 문제 해결. 자,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전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6명 왔는데 날랄랄랄랄 하고 있는 거야. 그 약을 똑같은 걸 처방을 했겠죠. 왜? 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아팠을 거야. 그러고 처방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능주의가 나오면서요. 아, 다 다르지 이유가. 그러면서 약 처방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아, 설명 기가 막히다고 또 속어. 내가 졸린데도 저 정도로 내가 이해가 될 정도면 참 잘하는구나. 좀 하셔야죠. 지금 입시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입시 큰일 나는 거야. 됐어. 다음 계속 볼게. 두 번째가 뭐래요?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 연구 촉발시키고 인지과학이나 학문의 정체성 마련. 아, 인지과학하고 인공지능 발달, 지능 이 두 개의 동물 주대요. 이건 하나로 묶어서 나왔어요. 맞지? 갑니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의 뇌구조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과 구조와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봐. 다시 집중. 동일론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요. 윤재 뇌를 뽑아가지고 그 로봇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만화들 보면 계속 살아있는 아니 당신은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계셔? 그럼 인간 뇌가 들어가 있고 로봇이 움직이잖아. 그지? 아, 그런 만화 안 봤어요? 동생은 알 텐데, 요거는. 그게 동일론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아, 기능주의가 하면서 야, 인간 뇌 성분으로 그거를 인공지능 만들면 어떡하냐? 다른 실리콘층 연결해서 해도 되는 거지 하는 게 드디어 얘 때문에 나왔다고. 누구 때문에? 기능주의. 그래서 사실 얘 제목은 뭐예요? 우리 파랑이가 죽었습니다. 동일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사실? 하나 둘 셋. 기능주의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나 갑니다. 나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질문 나 1번 영어인이에요. 얘가요 뭐예요? 얘 지금 어느 방에 있대요? 중국어 방. 절대 안 까먹게 해줄게. 이 지문을 외워야 돼. 왼쪽 지문 외우는 건 뭐야? 상태에 따라서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아픈 부분이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상태는 똑같아도 뭐야? 아픈 부분은 다 다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서는 뭐야? 같다고 봤잖아. 근데 두 번째 의견에서는, 나오는 값이 똑같아도, 물리적은 다 다를 수가 있다였고, 두 번째 뭐냐? 갇혔어. Help me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방 건데. 어느 방에서, 뻔딱! 니츠 발라마 하면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돼? 어느 방에? 중국어 방에 갇혀 있잖아. 맞죠? 아니에요? 맞죠? 그 방에부터 계속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방에는 중국어로 된 자리에 들어있는 상가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들이 있다.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가 안에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집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2번 중국어 질문이 오면요 중국어로 답변하는 건데 단어집을 짜깁기를 하겠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해설책은 있어 없어? 크게 얘기해. 해설책은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영어로 된 해설집을 보고요. 대충 맞게 찍고 앞뒤를 맞추는 거야. 니오 하오 했다가 니 하오 이렇게 바꾸겠죠. 영어 해설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 그 영어로 된 걸로 번역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중국어로 답변을 보냈다고. 근데 잘 봐. 여기 갇혀 있는 애는 중국어를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아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이야? 너 아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쵸? 계속 갑니다. 30.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가사의 중국어방 사유시험을 통해 질문 던진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설에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30.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고 본다. 잘랐어.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설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 입장은요 이해 못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규칙과 계산에 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뭐를 이해 못하냐? 당연히 중국어를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다니가 어느 날 내 신문 받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를 위로해줘. AI 그랬더니 다현님 많이 고생이 많으세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마음은 뭐야? 얘를 이해하고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규칙과 계산에 의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심리학 처리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심리학 처리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 주장했대. 잘 봐. 이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거 자체를 할 수 있는 거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전에 인공지능은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면요. 네이버에서 찾아드릴게요. 찾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적절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걸 무슨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해되시지? 심리학 차이냐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을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서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얘는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있대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 오케이, 넘겨볼게요.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규정식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잘러 규정식 프로그램 매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규정집은 프로그램. 선생님 규정집이 갑자기 왜 나와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중국어 글자가 가득한 상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5번. 상자는 뭐가 된대요? 데이터베이스. 이건 무조건 나오죠. 연결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외워가시면 쉽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얘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는 0과 1만 판단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당연히 빠른.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짜다, 맵다, 싱겁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컴퓨터는 무조건 01, 01, 01, 01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문단 여러분이 읽어줍시다. 나눈 다음에 시작. 중국어는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설에 따르면 규정집 문장의 이해하기는 충분히 아니기 때문이다. 잘러. 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7번. 어이구 쓸데가 없어. 큰일 났어. 7. 문장 규칙은요.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문장 의미를 이해하기엔 충분 조건은 아니야.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에 따라 언어 기호와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배열이 아니 이해하는 게. 이거 생각보다 쉬워. 잘 봐. 얘 여기서는 배열했겠어 안 했겠어? 했잖아. 그래도 이해는 못한 거잖아. 그거 다시 재탕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창문이 열리는 방에서 바람이 차지 않니? 라는 문장은 창문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창문이 다 열려 있었어. 얘 하진아 바람이 차지 않니? 그랬더니 찹니다. 이걸 원한 걸까? 선생님 닫을게요를 원한 걸까? 그러니까 얘 뭐야? 바람이 차지 않는 문장은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잘라.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뭐는 인공지능은 바람이 차지 않는데 오늘 기호는 바람이 차요.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야. 인공지능은 그렇군요. 창문을 닫을게요.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요? 설의 입장에서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문장 규칙상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이런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잘랐어. 구분을 했어요. 8번. 약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천천히 읽어줍시다. 시작.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약한 걸 내가 빼먹었네. 다시.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잘랐어.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잘랐어. 얘는 좀 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약한 건 뭐야? 흉내내는 거야. 그 다음 뭐야? 수단으로 사용돼. 흉내 동그라미, 수단 동그라미. 흉내 수단 나눠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흉내 수단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약한 인공지능으로 봅시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마음을 지닌 인간의 마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마음 지녀야 돼. 이거를 강한 인공지능으로 지금 구분한 설에게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다.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잘랐어. 자, 다양하게 문제 내볼게요. 이거는 99%가 틀리니까 편안하게 중국어 방을 얘가 보여줬잖아. 중국어 방은 강한 인공지능이야? 약한 인공지능이야? 거봐, 바로 틀리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예시는 다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서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강한 인공지능을 끌어와서 야, 너희 입장에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했지? 그런데 다르잖아를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배우지 않으면 제일 잘하는 척이 아니고 이건 틀릴 수밖에 없죠. 그치?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이건 도달을 못했잖아. 인간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지? 했어. 근데 봐봐, 이 설이라는 사람 뭐냐면요, 나는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인간과 똑같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드디어 신세대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인공지능. 딱 써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쳐보자. 아, 너의 말을 이해한다고? 단순 배열을 이해해서 그 답을 내주는 걸 너는 너의 인간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 상권이 오늘 춥지 않겠는데 오늘 무지 추워요. 이 대답 듣는 게 그게 강한 인공지능인데 너 입장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창문 닫아드릴게요. 이거를 절대 못하잖아. 이해도 못하고 하면서 씹으려고 뭘 가져왔다고? 모든 예시가 뭐라고요?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이해되시죠? 학교에서 이거 수업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지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제가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느낌이 있죠? 지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서론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 관에서 일어난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중국어 각 논중은 이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한 개인의 의견이에요.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7번으로 판서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떨어지면 항상 봐야 돼. 자, 첫 번째,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두 개로 딱 나눠서 신경과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동일론이 처음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별것도 아니야. 그쵸? 별것도 아니야. 깰렐레, 그치? 그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뇌랑 정상태 똑같다고 했는데, 개능주의가 되면서, 정상태는 하나로 표현이 돼도, 물리적으로 다양해. 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그 의미가 나왔어. 맞지? 5번, 개능주의 의의는 뭐냐? 철학 심신 문제에 대해서, 얘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약을 계속 투입했을 때 안 났을 거 아니냐,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었고, 인지과학,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얘 기능주의 안 나왔으면 사람 뇌 뜯어서 했어요. 원숭이 뇌 뜯어서 있다고. 맞지? 맞잖아. 뇌 기능은 뇌밖에 못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동일론에서는. 맞죠? 이해되지? 그래서 어떤 물질도 상관없다는 게 나왔고, 이 포인트는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인간의 뇌 신경세포. 로봇은 실리콘칩.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정신은 공통점이 있었죠? 뭐예요?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근데 물리적으로 다른 지문이 짧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문. 자, 영어. 스티브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스티브는 참고로 제 영어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랑 띠동갑이실 때 미국인이시거든요. 연락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특징이 있어. 따라합시다. 스티브 선생은 남학생과는 SNS를 공유하지 않는다. 철저한 분이야, 철저한 분. 아유, 세상에. 그래서 CEO, SNS 연락처가 없네. 자, 빨리 볼게. 자, 그래서 중국어 많이 갇혔어요. 중국어 질문을 하면 영어 해설집을 읽고 중국어를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이라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봤대. 중국어 이해한 게 아니고, 규칙, 계산, 답변만 했다는 거죠. 게임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잘 짜진 프로그램. 자, 규정집이 아까 그 규정집이 프로그램이었어. 그치? 상자는 뭐야? 상자. 중국어 상자 있었잖아. 그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데이터베이스가 너에게 이 박스가 있어. 과자를 왕창 집어넣었어. 자, 50만원어치 샀다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보가 많아져. 많죠. 소가 다 까먹었어. 많아져.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됐지? 상자 안에 그럼 많았잖아. 뭐가 많았어? 중국어 카드가 많았잖아. 단어 카드가. 맞죠? 이해됐지?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죠. 이해돼? 이해돼? 하나 빼봐. 카드 빼는 신용해봐. 빼봐. 뻔딴. 바보란 뜻이에요. 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너가 어디서 꺼냈어? 상자에서 꺼냈어. 그걸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규칙을 알려주는 규정집이 뭐야? 규칙이잖아. 프로그램. 맞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컴퓨터 빠른 이유가 0, 1만 쓰기 때문에 빠르대요. 7번. 이건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돼. 이거 갑자기 왜 나온 거? 어쨌든. 근데 문장 규칙을 안다고 해서 그걸 이해한다는 건 아니래.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흉내내는 거 또는 수사능만 내는데 강한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의 인간의 마음, 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뭐예요? 이게 깨지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도출된 결과물에 불과하잖아. 이해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규칙 계산으로 답변은 나온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로 많은 논쟁이 불면서 마무리. 뭐라 나와요?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러면 일체. 아까 설은 마무리로 인식의 폭을 넓힘. 선생님, 이것도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한 인공지능을 드디어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짜 두뇌가 나왔다 했을 거 아니야. 설 입장에서는 야 그건 결과물이야. 걔랑 사귈 거야? 정신 차려. 이 입장이 나오면서 더 넓어졌잖아. 한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한 가지 의견이 더 있으면 뭐예요? 넓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영상 끝습니다. 오른쪽에 문제 푸는 시간 가질게요. 이따 볼게요.